태풍 링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과수 농가에서 이뤄진 자원봉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중부해양경찰청을 당진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변론을 앞둔 당진 평택항 도계 분쟁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이 후보지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달 예비 후보지 5곳을 선정하고 다음 달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남 지역 2020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응시생 수는 17,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서산 지역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사과 농가에서 이뤄진 자원봉사 현장을 한보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산의 한 사과 농가를 찾은 자원봉사자들. 아예 못 쓰는 사과와 그나마 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과를 구분해 바구니에 담습니다. 모두 지난 태풍에 떨어져 나간 것들입니다. 예산에서 어떠한 피해가 많이 입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봉사활동을 나오게 됐는데, 와서 실상 보니까 사과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이 농민들이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봉사활동해서 많이 낙과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와 배 등 충남 과수농가는 전체 재배 면적의 절반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런 피해 소식이 알려지자 한 봉사단체 소속 회원 30여 명이 예산 지역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 얼굴은 어느새 땀으로 가득하지만 피해 농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작업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피해를 보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게 봉사대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주인분한테는 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할 거예요. 전체 사과의 30% 정도가 낙과 피해를 입어 수습이 막막했던 농가에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낙과 피해가 심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굉장히 막막했는데 생면부지인 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에 힘을 모아 태풍 피해를 극복해보자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특히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로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다 극복해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힘을 모아서 이번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는 기적을 다시 한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현장에 긴급 인력 지원이 이뤄지는 등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어기구 국회의원에게 당진 지역의 주요 현안과 대책을 들어봤습니다. 김담비 기자입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반드시 당진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부해경청 유치 전에 뛰어든 지역은 충남과 경기를 포함해 모두 9개시군. 그중에서도 당진은 관할구역의 중앙에 위치한 데다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공공기관들은 우리 당진으로 제가 끌어올려고 지금 백번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중부해양경찰청입니다. 지금 인천에 가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우리 당진으로 와야 된다. 이 큰 서해안을 지키는 이 중심에 당진이 있다. 또 당진이 앞으로 이 해양 물류의 중심 도시가 될 텐데 우리 당진에 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도계 분쟁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의원은 법적 다툼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진 신평과 평택 내항을 잇는 연륙교가 건설되면 당진도 지리적 인접성을 근거로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땅을 뺏긴 이유는 불식을 시켰습니다.
이제 연육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논리가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에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법적 판결이 다가오면서 오고 있는데 일단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분양률 50% 돌파를 앞두고 있는 성문 국가산업단지를 활용해 당진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던 성문산단이 지원 우대 지역으로 변경된 데 이어 성문산단 인입철도로 철도 물류망이 구축되면 기업 유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제가 성문산단을 좋은 기업으로 꽉 채우고 철도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를 연결시키면 10년 내에 우리 당진이 정말 자석도시, 정말 멋진 서해안의 중심 도시, 30만 도시로 갈 수 있겠다.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당진 지역 환경 문제와 관련해선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6월 공주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기 위해 내려가는데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방주시 소홀로 일어난 사고인데요. 운전자의 한순간 방심이나 작은 실수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운전 중에는 방심하지 말고 온 신경을 운전에만 집중하여 위험을 빨리 발견하고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속도를 줄입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직진하는 전동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데요. 차체가 높은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안전거리 확보, 전방 주시 등의 안전운전 습관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 얼마 못 가 좌회전하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은 사고였는데요. 교통량이 적은 곳이라도 방심하거나 과속을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만 제대로 준수해도 사고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순경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예산의 먹거리 하면 소머리 국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산에서 왜 국밥이 유명해졌는지 그 사연과 함께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예산 국밥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고 수육도 맛있고 국밥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장터에 와서 이 저렴한 가격에 먹기에 아주 좋은 음식 같습니다. 평일날도 잘 오시는 날 많이 오셔요.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각지에서 다 오니까. 진한 육수에 푸짐한 건더기, 한국인의 소울푸드 국밥.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한두 빼기 비우고 나면 마음까지 든든하죠. 저렴한 가격에 전국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돼지국밥, 전주 콩나물해장국, 나주곰탕, 병천 순댓국 등 지역별로 국밥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충남 예산의 소머리 국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예산 홍성적인 이제 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 신선한 소고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푹 끓여내가지고 그 깊은 맛을 내고 그다음에 고기 건더기를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재료와 양념을 많이 투하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욱더 깊고 맛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암소머리를 푹 삶아 육수를 내고 살코기를 발라내야 하는데요. 예산 소머리 국밥은 보통 맑은 국물로 고기와 함께 밥이나 국수를 말아서 먹습니다. 머리를 그냥 핏물을 빼야 돼요. 하루 정도는 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5시간 정도 삶아가지고 그냥 정성껏 하는 거죠. 뭐 성의껏. 그리고 워낙 양이 많으니까 맛있다 그래요. 좀 양이 많으니까 좀 진국이에요. 예산시장 인근에 가면 오리지널 맛을 볼 수 있는데요. 20년 전 옛 우시장이었던 자리에 맛집이 하나둘 생기면서 지금은 아예 국밥거리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예산 출신의 백종원 씨가 지역을 알리는 홍보대사이자 외식 경영 전문가로서 국밥거리를 컨설팅해 더 유명해진 곳입니다. 소머리 국밥이라는 것이 서민들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우선 김치짠지도 우리 비유에 맞고 이것도 소머리 국밥도 한 마리 여기 집이 칼칼한 것 같아요. 예, 딴 집보다 πιο 깔끔한 것 같고 그게 먹어보려서인가 습관인가 몰라도 우리하고는 맞아요. 예산 소머리국밥 더 맛있게 먹는 꿀팁. 먼저 에피타이저로 살은 부들부들, 껍질은 쫄깃쫄깃, 식감이 끝내주는 머릿고기 수육을 맛봅니다. 국밥은 새우젓으로 간을 하면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고 더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술 마신 다음 날 해장해도 그만이겠죠? 얼큰한 것보다는 그 맑은 국물에서 속을 편안해하는 게 아마 해장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예산 소머리국밥이 해장에 참여해요? 아우, 예산 소머리국밥 뭐 있으면 해장이 최고죠. 오늘도 한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땀 쫙 빼면서 겨울엔 뜨끈하고 든든하게 소머리국밥 먹으러 예산 한번 오시는 건 어떨까요?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염해 간청농진의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산시가 관련 법령을 보수적으로 적용, 경관 훼손 등 추가적인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이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5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염해 간청농진의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기본 방향을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간청농지 중 토양 염도가 5.5데시지멘스 퍼미터 이상인 농지에 대해 최장 20년간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서산 지역 염해 간청농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일부 업체의 경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지 매입과 임대에 나서는 등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라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서산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쌀 생산량 2위를 차지할 만큼 식량 생산의 대표적인 요충지로 수도작은 18,000여 헥타르의 광활한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간청농지는 시 전체 수도작 면적의 45.8%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6월 말 현재 200여 개소의 태양광 시설이 운영 중이고 500여 개소가 정기 사업 면허를 얻어 발전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소장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간청 농지에까지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경우 서산 지역 수도작 생산 체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인근 농경지와 주변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대한 대책으로 시는 보다 폭넓은 검토와 세심한 절차를 거쳐야만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서 간 긴밀히 협업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물론 중앙 또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명확하게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와 재해 영향평가를 철저히 수립 이행하고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 재해 유발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태양광 시설 부지로 최장 20년간 사용된 농지의 복구 현실화를 위해 설계서를 빈틈없이 검토해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삶의 터전을 잃은 임대농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송전설로 지중화 추진,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 소장은 정부의 방침을 수용해 추진하되 시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 법령과 지침을 매우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이 후보지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군은 최근 열린 제10차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항목은 접근성과 주변 환경성, 도시 기반 여건, 토지 등 모두 7개 분야입니다. 평가는 항목당 각 10점씩을 배점해 총 70점 만점으로 이뤄집니다. 군은 이르면 이달 중 예비 후보지 5곳을 선정하고 최종 후보지는 10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2020년 응시생 수는 17,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00여 명이 줄어든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산 시험지 이후에 289명이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천안과 공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일은 11월 14일로 수험생 예비 소집은 전날인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충남도가 지난달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방지 시설을 거르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1건,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2건 등입니다. 배출과 방지시설 고장 방치 6건, 자가 측정 미이행 5건, 변경 신고 미이행 7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등도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선정된 청양군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시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주택공사는 주택 설계와 건설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군은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살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시설과 주거시설을 한 곳에 마련한 공간입니다. 당진시 송화읍 이주단지 공영주차장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넓은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그동안 방치 차량과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을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당진시는 3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진출입로를 정비하는 등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군 오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소외계층 60가구에게 선물 꾸러미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상자에는 소고기 국거리와 달걀, 쌀 등이 풍성하게 담겼으며 오가면장은 이웃들이 밝은 명절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당일인 13일 홍성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홍성군은 추석 명절 많은 휴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석 당일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를 앞두고 소방시설을 점검했으며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위해 코키아도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일부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량은 30에서 8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바산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1도, 당진과 서산, 태안이 22도, 홍성과 예산이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예산, 청양이 28도, 서산과 홍성, 태안이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뉴스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비가 오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2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